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출근하면서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군요. 이제는 피부처럼 돼버린 마스크가 오히려 더 편한 걸까요? 그것보다는 아직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서 내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 이런 생각이실 것도 같고요. 쓰라고 해서 쓰고 벗으라고 해서 벗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다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데요.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한 달에 2번 하죠.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이제 발이 많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7개월째 되니까 예. 거의 완전한데 아직도 층계를 내려가거나 일어서는 데는 불편해서 예. 계속 재활 운동하고 어제도 이 추운 날씨에 예. 거의 10,000보를 걸었습니다. 걸으셨어요? 예. 운동만이 살 길이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예, 아주 조심해야죠. 예. 저는 지금 낙상하면은 다시 골로 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좋아지신 모습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혼자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보내느냐,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셨던데, 원장님도 그런 자리 나가면은 좀 더 힘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제 군번에 현역 의원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조금 거시기하고 예. 저는 토요일 날 민주당 대구시당 예. 강민구 위원장이 초청해서 대구시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아, 대구에 가셨군요. 예. 그런데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 말씀에 의하면은 대선 후 민주당 강연에서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특히 일반 시민들한테 재밌더라고요. 강연비를 받았대요. 입장료를. 예.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분도 한 6, 70명이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는데 곤혹을 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까? 아, 뜨거웠습니다. 주제는 뭘로 하셨습니까? 만약 지금 DJ였다면 만약 지금 김대중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남북 문제나 국내 정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승리로 90%의 미국 시민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가 나빠가지고 무명의 알칸사 클린턴 주지사한테 네. 대통령을 뺏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도 모든 게 다 엉망이지만은 경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마치 이명박 죄송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해서 90% 지지를 받았지만은 IMF 외환위기로 폭망한 실패한 대통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예. 김영삼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DJ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이 시점에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비춰서 해보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대구에서 반응이 그렇게 뜨거우셨다면 혹시 대구에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일정은 없었는데 대구 서문시장을 한번 가보자. 보수의 심장이고 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와서 환영을 받았다는데 예. 내가 한번 가보자 예. 했더니 우리 강민구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 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정치인이라는 게 어떻게 환영만 받냐. 거기에서 배척을 받으면 왜 배척받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갔는데 진짜 이건 우리 백운기 앵커가 못 믿을 거예요. 아니 저는 말씀하시면 다 믿습니다. 이 보도를 보세요. 예. 이 전국에 한 40개 보도가 났고 오늘 아침에 대구 발행되는 5개, 6개 신문사에서 예. 일제히 보도를 또 했더라고. 토요일 건데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박지원 사진 찍자. 잘생겼다. 연호도 나왔습니까? 연호까지는 그렇게 안 아니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는 경호원들 예. 동원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박지원 원장은 이렇게 인기 좋아할지 몰랐다. 그래서 붕어빵도 호떡도 내가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좋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에 왜 갔을까요? 아니 거기 가서 예. 친윤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7월, 9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당대표 나오는 사람들한테 총기 난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다 쓰러지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한남동 관저로 불러다가 식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에서 여성 의원들 불러다가 식사 정치 하잖아요. 물론 다른 얘기도 했겠지만 예. 내가 꼭 필요하니 윤핵관들이 지지하는 김기현 대표를 지지해달라. 무언의 압력이건 유언의 압력이건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해도 벽오동 심은 뜻이 있겠죠. 그러면 당무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당무 개입이죠. 당무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게 되는 법은 아니에요. 그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으면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선거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본인이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선거 때는 치열하게 반대도 하고 지지도 했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시민정신입니다. 돌 건 도와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못 돕죠. 그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정리가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을 중심으로 따로 당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찍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때 완전히 윤핵관, 자기를 지지하는 윤석열 당원으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렇게 아주 총기 난사를 해서 예.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정치란 것은요. 또 정치인은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당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내년 공천의 칼질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줄 서잖아요. 우리 정치 역사상 초선 의원들은 항상 개혁적으로 대통령이 잘해달라. 당을 이렇게 개혁해달라 하는 성명을 냈지. 나경원 의원 당신이 왜 대통령 말 안 듣냐. 대통령에 줄 서서 성명 낸 것은 아마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제가 다녀봤습니다마는 유승민 계열로 통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나는 윤핵관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지지도가 약할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 말에 의하면 내년 총선거를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라는
라고 하면서 칼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서 내년 초에 신당을 창당하고 칼질당한 현역 의원들과 함께 총선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보수의 분열이고 그 보수 신당이 오히려 보수 일당이 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보수 분열은 원장님 약간 희망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무리 왜냐하면 그래도 보세요. 예. 아니 이준석, 예. 유승민, 나경원 거기 추종하는 현역 의원들 등이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썩어갈까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무서워서 그렇게 그만두고 그랬는데 그 무서워서라도 같이 합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치인들은 예.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해 타산이 맞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하면 별 문제죠. 그러나 같은 보수를 표방하면서 저렇게 보복적 저런 총기 난사를 하면은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현실을 워낙 그리고 잘 그분들이 아시니까. 지금 현재 예. 민심을 일정한 당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 지면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태자다.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저는 안철수 의원도 오세훈 시장도 홍준표 시장도 원희룡 의원도 나경원 의원도 그대로 참고 있을까?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대분열이 총선과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런 정치를 하면은 당무를 이렇게 개입한다고 하면은 분명코 분열된다. 그렇게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주인은 민심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지금 갈라진다면 갈라진다면 지금 현재로 총선 때는 아무래도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이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이 신당 세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국민의힘을 그쪽이 가지지는 못하고 이제 그렇죠. 당권을 만약에 김기현 그렇죠. 대표가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잡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명확한 거 아니에요? 승부가 저렇게 대통령 끝났다고 보십니까? 예? 승부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 승부는 더 뭐 골프나 선거는 끝나봐야 합니다.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저렇게 대통령 내외분이 관저에서 식사 정치하면서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저렇게 총기 난사까지 하면은 그래도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강하겠죠. 민주당 걱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민주당은 갈라질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저런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서 분당할 갈라질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한테 맨 처음부터 예. 오래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개혁, 노동연금, 교육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잘한 겁니다. 그걸 실천을 못했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개혁과 혁신, 정책 대결을 해라. 이것이 김대중의 민주당이다. 예. 지금의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된다. 김대중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에 혁신의 기치를 들어야지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는 국가나 정부나 정당이나 민간 기업도 미래가 없다. 예를 들면은 클린턴 대통령은
통성의 반대 공화당 정책을 가져다가 대통령 승리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국민통합을 가져다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개혁 이런 것을 원내 의석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TF 혹은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주도를 해라. 그렇게 주도를 해야만이 국민이 당사자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적 개혁이 되는 거지. 지금 한 방 먹었잖아요. 화물연대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도 올라간다. 올라갔죠.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50% 이상 전국 안정이 되는 지지도는 안 돼요. 그러한 개혁은 태극기 부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30, 40% 된다. 이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화물연대가 민주당이 정의당이 정부안을 수용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받아야 되는데 밟아버리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주노총, 전교조, 또 특히 주 52시간 예. 기본연금 아니 시간 시급 기초인 시급 기본 시급. 예. 예.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민주당은 밤낮 싸우는 거 아니냐? 밤낮 이재명 대표가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러한 개혁과 혁신을 해 나가면서 싸우고 일하면서 싸우고 김대중 그런 대통령의 김대중 정당으로 예. 가야 된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 또 담대함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더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김영삼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 안 하셨죠? 아니죠. 그렇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고초를 당하면서도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한 고초를 극복해서 해냈지 않느냐. 예. 대단하신 분인데 못지않게 이재명도 대단하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제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감히 그 누구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비교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 보도가 되니까 굉장히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는데. 아니 그런데 그 다음 날 예. 보도를 해서 잘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예. 저 직접 한번 그 말씀을 여쭙고 듣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지않게라고 그런데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잊어먹었는데 예. 또 우리 배공인 앵카가 역시 코로나 한번 질러주네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나오시면 한번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나 예. 그런 뭐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겼다 하면은 그건 내 불찰이다. 예. 아 이럴 때 제가 오해를 털어드리는데 왜 고를 지른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억을 되살리게 만들잖아. 근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또 소환할 것 같고 또 걸려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C 광주 방송이 특종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예. 대장동 당시에는 이 정영학 예. 회계사. 회계사만 부동산 전문가였대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쭉 모든 것을 다 녹음했는데 그 녹취록 1325쪽을 훑어봐도 이재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녹취록에요. 예, 녹취록에. 자, 그다음에 몇 년간 대장동으로 얘기하다가
검찰에서 느닷없이 성남 FC로 소환을 했습니다. 구속한다 가더니 대장동 위례해가지고 하겠다. 예. 더 재미있는 것은 쌍방울 김태우 회장을 잡아와서 김성태 회장을 예. 잡아와서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 예. 이렇게 하더니 구속영장 청구에는 변호사비 대납은 어디 달나라로 보내버렸나요? 없더라고요. 뭐 조사하겠죠 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냐?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했냐? 아무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또 그의 측근들인 정진상, 뭐 김용 이분들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야당 정치 탄압이다. 검찰이 구체적 유죄 입증을 해야지 이렇게 몇 년간 몇 달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예.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150억 먹었다고 했을 때 국민도 언론도 다 했지만은 제가 수표 추적을 해서 저한테 안 나온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비자금 없는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가지고 했지만은 실패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김대중은 옳고 박지원은 옳고 이재명만 틀리냐. 이재명도 구체적인 입증을 해라. 그러면 저도 할 말을 못 하겠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습니까? 난 지금 현재 믿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가 안 됐습니다만 기소가 될 것 아닙니까? 네. 재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여야죠. 만약에 예. 법원의 최종 판결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예. 뭐 극소수가 되겠죠.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으로 국민이 말이죠. 예. 다수가 또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역으로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난다면 검찰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무죄로 나도 검찰이 책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죄로 나도 검찰 책임 안 졌어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그것을 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지만 완결되지는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국가 권력이 나서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 그 검찰이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도 있죠. 잘못된 것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미완으로 다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권력기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정원이 완결하게 개혁을 했지만은 다시 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국정원이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호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더라고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게 언제적입니까? 박정희 때 아닙니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때죠. 근데 어떻게 그걸 다시 쓸 생각을 하죠? 글쎄요, 뭐 지금 현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을 제가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아무튼 뭐 좀 새로 만들면 몰라도 그걸 갖다 다시 쓰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원은 대로 예. 일을 하면 좋은데 원은 때의 국정원 중앙정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용납하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예. 원장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거기도 이름이 이재명인데 부대변인이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변인도 원래 없는데 부대변인까지 없어가지고 김은혜 수석이 이제 1인 3역을 해야 되는데 뭐 난리는 대변인이셨고 대변인의 중요성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은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은 본변인 대통령이 얼마나 신임해서 당신의 말씀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보면은 이재명 부대변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평가가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마저 물러간다라고 하면은 좀 아쉬운 거 있어요. 그래서 예. 대변인 하면 박지원 아닙니까? 하실 생각이 있으시단 말씀이세요? 저를 한번 추천해 주세요. 대통령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대변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두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아니 그러면 누구 대변인을 좀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쓰든지. 똑똑한 사람 갖다 놓으면은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버리면은 큰 문제가 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실업자니까 한번 추천하라니까. 혹시 총선 출마 생각은 정리는 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정치 일선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예. 그러나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아직도 뭐 1년 이상이 남았는데 제가 말할 필요는 없죠. 마음 정해지면 몇 번째 알려주십시오. 하나 재밌는 것은 제가 3, 40년 여의도에 영등포 살고- 여의도에서 사는데 목포에서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이 일이 주민등록 옮겼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좋아서 여러 곳에서 오라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왜 인기 뵙겠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다다고 하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 전 국정원장 만나봤습니다.